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왔습니다. 이제 이 닥튜버라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지금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치료에 대한, 피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미용 치료 뭐를 포함한 다양한 피부 관련된 치료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익숙해지고,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를 또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하고도 어, 설명을 좀 더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제가 뒤에도 있죠. 다양한 탈모의 원인별 치료 방법. 근데 여기 봤을 때, 글쎄, 여기 비욘디를 보시는 분들은 보통은 피부 관련된 피부 색소, 기미, 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생각보다 탈모인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그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 있는 모발인데, 이 모발에 대해서도 조금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다들 이렇게 상크미님, 뭐 딸기팔공님, 금분신님, 러블리원님, 여기 다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그게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탈모인들을 위한 모발 방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지난번 선생님께서 조금 시간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맡았는데, 최대한 그 제 시간에 맞춰서 굵고 짧게 컴팩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다양한 치료의 원인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머리가 빠진다.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현상이죠. 머리가 많이 빠진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빠질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실제로 스트레스와 탈모와의 연관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화를 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 또는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매우 힘들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오는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은 남성 호르몬하고 되게 유사한 게 생겼어요. 실제로도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그 탈모의 감수성이 있는 분들은 머리가 빠지게 되고, 머리가 실제로도 여러 가닥씩 빠질 수 있게 되죠. 물론 정상적으로도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100가닥씩 빠져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100가닥,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상적으로도 100가닥 이하 안쪽으로는 정상적으로는 빠져요. 근데 평균적으로 100가닥 이상의 모발이 매일매일 빠진다, 이러면 탈모로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이 탈모는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인 거죠. 그래서 탈모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남성형 탈모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영어로 패턴 헤어로스라 그러는데, 남성형 탈모의 아형 중에 그 여성형 탈모가 그 안쪽에 속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탈모, M자 탈모냐, 뭐 그 정수리 탈모냐, 이런 식으로 불려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증이고, 저는 이 외의 거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탈모가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유전적인 원인으로 그 M자형 탈모,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원형 탈모라든지 흉터 탈모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내과적인 질환, 또는 기타 유발 요인에 의한 탈모가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가 빠진다는 사람이 왔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게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원인에 맞춘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그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그 저희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 탈모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제가 좀 구분을 좀 지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춘 적절한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금문치님께서 아버님, 원장님 안녕하시죠 하시는데, 네, 지금 굉장히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나오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한 3, 4시쯤, 네, 퇴근하시고, 그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저희 아버지가 더 진료 시간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는 정말 좀, 더 얼굴을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나오셔서 진료는 보시기 때문에 오시게 되시면 아마 진료는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딸기80님께서 이혜진 선생님 실물이 더 멋있다고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화면빨도 좀 잘 나오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임상사진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간단하게만 검색을 하면 다양한 이렇게 유형별 탈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뒤통수인데 이쪽 부분에만 머리가 안 나오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외로워 보이는 모발이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형태의 탈모도 있고, 지금 보면 뒤통수 같은데 뒤통수에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탈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건 백인인데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 앞쪽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흉터 조직으로 대치가 된 양상의 탈모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 변발, 저는 아닌 것 같은 제 윗세대 형님이나 저의 좀 어르신들은 이제 황비용 많이 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만, 어렴풋이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황비용 같은 형태 머리만 남은 상태. 그리고 여기 지금 뒤통수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쥐 뜯어 먹은 듯한 탈모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탈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이 이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탈모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가장 흔한 탈모 질환은 지금 요 가운데 보이는 이러한 양상이거든요. 딱 보면 원형으로 탈모가 생겨 있죠. 이게 정확하게 말 그대로 원형 탈모증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뭐 여러 가지 한 3, 4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받아들여지는 원인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을 해서 머리를 빠지게 하는 양상으로 관찰이 되는 게 이게 원형 탈모증이고,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요. 오늘도 한 두세 명 정도 와서 치료를 받고 갔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 오시는 분이 오늘도 한 두세 명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원형 탈모는 이렇게 한 군데 정도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춰줘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춰서 2주마다 또는 2주에서 4주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와서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자가 면역,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이쪽 부분에 면역 기능이 약간 좀 불균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서 정상화를 좀 시켜주면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은 모발이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이거 이외에도 면역 치료라든지 뭐 바르는 스테로이드 물약을 바른다든지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트리암시놀론 병변내 주입 방법이죠. 그래서 2에서 4주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주사를 맞다 보면 머리가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형 탈모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뭐 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 원형 탈모증은 그 통계적으로 통계 조사를 했는데 비타민 D와의 연관성도 있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지 아니면 주사를 맞던지 뭐 보충을 하던지 이렇게 되면 치료 기간 조금 더 짧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요쪽 부분도 그 오피아시스라고 하는데 뱀이 뭐 꿈틀꿈틀 가는 형태의 탈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는 원형 탈모에 원형 탈모와 되게 비슷한 원형 탈모에 속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원형 탈모에 준해서 꾸준하게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면 좋아지긴 하는데 요 기본적인 요런 형태의 그 원형 탈모보다는 치료 기간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논문이나 케이스 리포트에 따르면 PRP라고 하는 그런 그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 약간 그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그 특정한 그 영양분을 농축시킨 거를 여기 다시 주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료를 하면 효과가 더 있다라는 그 케이스 증례 보고 논문도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한번 해봤는데 효과는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치료법 방법을 써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요 사진에 보면은 이게 영어로는 프론탈 파이브로징 알로페시아라고 하는데 앞쪽에 그 뭔가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흉터를 남기면서 탈모가 진행이 돼요.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염증이 지속이 되다 보면 그 염증이 없어지면서 흉터 조직으로 대치가 되고 그래서 머리가 빠지면서 탈모가 된다. 뭐 이러한 양상의 그 탈모증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치료가 어려워요. 거의 약간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설명을 하시는 그 교수님들도 계시고 더 이상의 그 탈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예방적인 방법을 예방적인 치료를 하는 거를 우선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역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하긴 하지만 진짜 효과는 보기는 어렵고요. 뭐 이것도 그 PRP라고 하는데 플레이틀 리치 플라즈마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그 좋아지게 하는 그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케이스 리포트도 요새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치료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런 사진도 이러한 탈모는 다발성 원형 탈모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보긴 힘들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 우리 하는 성병 있죠. 매독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특히나 매독균에 감염이 돼서 시간이 매우 지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 탈모 형태가 나타나요. 이런 경우가 오면 딱 봐서 머리만 볼 게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의 그 유무도 항상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도 거의 보지는 못했고 레지던트 때 전공의 때 한 두세 번 정도 케이스를 경험을 하긴 했는데 지금이야 뭐 워낙에 그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막 이러한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간혹가다 이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이 보면 꼭 매독 검사를 해서 피 검사를 해서 매독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탈모 질환이 있고 이런 거를 어떠한 것인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좀 애매하게 진단을 해서 진단이 잘못돼서 치료도 애매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 효과도 애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면서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이 뭔가 듬성듬성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휴지기 탈모증이라고도 해요. 휴지기 탈모증은 어떠한 그 유발요인, 임신을 했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그 병을 너무 심하게 앓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앓았다가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휴지기 우리 모발은 생장기, 휴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그 모발은 그 머리가 자라났다 빠졌다를 되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모발이 계속 빠졌다가 다시 자라났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딱 한 휴지기라는 텔로젠이라고 하는데 그 휴지기에 딱 멈춰요. 그랬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질병을 너무 심하게 앓았다가 회복이 될 때, 이럴 때 갑자기 모발 사이클이 멈췄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머리가 훅 빠져요. 이래서 이런 건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거를 진단이 잘못돼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치료를 해서 돈은 돈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단만 제대로 되면 치료를 냅둬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탈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그 구별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것도 병원에 오시면 손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요. 네, 근무진님께서 탈모도 참 여러 형태라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이에요. 진짜 탈모도 여러 형태가 있고, 섬유화 케이스는 진짜 힘들고, 이거는 이미 흉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미 그냥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마음을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이거를 또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낙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휴지기가 언리미트 포텐셜님께서 순환 사이클, 그것에 휴지기가 생기다니 신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외울 것도 많고 이거 외우다 보면 되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치료의 경우는 지금 원형 탈모나 뭐 아까 전에 그 섬유화된 그 프론탈 파이브로징 알로페시아라든지 뭐 전신 질환 또는 전신 이상에 의한 탈모, 그래서 휴지기 탈모증, 아니면 영양 부족 또는 매독과 같은 기타 감염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그 원인들이 탈모증이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원형 탈모라든지 프론탈 파이브로징 알로페시아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두피에 직접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예요. 우리나라에서. 왜냐? 요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또한 효과는 주사보다는 좀 덜 하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가 너무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러한 분들에 한해서 제가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 PRP나 PREP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그 우리 몸 피를 뽑아서 쉽게 보면 피주사라고 하잖아요.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특정한 그 플레이틀렛, 그 혈소판 인자들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탈모 병변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도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요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용은 있지만 비용의 부담은 있겠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전신질환 이상에 의한 탈모는 그렇죠. 그 근본 원인만 치료하고 근본 원인만 해결을 하게 되면 효과는 그렇게 되면 탈모는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즘 또 실비보험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비보험이 되냐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질환은 대부분의 경우 실비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실비 처리가 안 되더라도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PRP라는 그 치료를 해서 최근에 그 케이스 리포트에 미국 그 피부과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이렇게 그 원형 탈모, 오피아시스라는 그 원형 탈모의 일종인데 되게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PRP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케이스 리포트가
2015년에 2015년 이맘때쯤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PRP가에 대한 그 대규모 연구가 이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남성형 탈모증. 특히나 남자분들. 우리 보통 탈모 인구가 집계하기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글쎄 그 정도까지는 탈모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한 5명 중에 1명이 탈모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못 믿겠어요. 뭐 1000만 탈모인들 대표해서 뭐 그런 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탈모 관련해서도, 뭐,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만화 웹툰은 아닌데, 가끔 키득키득 되면서 보는 그게 있어요. 그 웹툰이 있어요. 이말년 시리즈라고. 거기서 검색해보면 이말년이라는 그 작가분이 그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탈모가 굉장히 그 심각하고 실제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 피부과 의사로서 이런 탈모인들의 그 고충을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서범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다 탈모 없으신데 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대머리는 유전이라던데. 대부분의 경우 탈모가 없는 경우 탈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대규모 남성형 탈모 환자를 가족력을 연구한 그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봤을 때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되게 늦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으면 무조건 탈모가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탈모가 왔어요. 탈모 온 사람들의 경우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늦은 나이에 탈모가 생기고, 그 탈모의 그 진행 기간은 더 길고,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이른 나이에 시작해서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저널에 그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데, 대체로 그런 경향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서범님께서는 탈모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탈모가 없으시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이제 와서 그 고백하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랑 저희 할아버지가 그 남성형 탈모증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약을 꾸준하게 드셔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거울 보면은 이마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가끔 저희 병원이 또 탈모 클리닉을 하는데, 모낭 주사를 저희 그 여자 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가끔 이렇게 그 주사를 놔달라고 해요. 참, 여기 혼자 이렇게 그 닥터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약간 고해성사하는 느낌의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신기하네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 여튼 그래서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웃긴 게, 남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이 와서 저한테 항상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아니, 왜 이 남성형 탈모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냐?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참, 이거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탈모인들이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혹시나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러한 남성형 탈모증이 건강보험 적용을 저도 좀 커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그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비용 때문에 그 치료를 섣부르게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머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되게 하락이 되고, 자신감이 하락이 되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게 그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특히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그 서비스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 남성형 탈모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그 분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너무나 그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 저랑 이렇게 면담을 하는 탈모 환자들도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꼭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이게 비용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치료법을 좀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먹는 탈모약 이외에 비용이 좀 합리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개발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이 치료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 이 효과는 꽤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그 치료 방법은 있어요. 잉여보이님께서 탈모 방송 몇 시까지 하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9시 50분에서 55분 그 사이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10시에 또 다른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끝날 것 같아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게 컴팩트하게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리미트 포텐셜님께서 가족력이 없으면 늦은 진행인 셈이니 고령화 기반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빠지는 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남성형 탈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탈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성형 탈모인지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긴 그 자연스러운 탈모인지 그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지금 보면 딱 봐도 뭔가 탈모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뒤통수 사진이고 이게 정수리 사진인데, 뒤통수랑 정수리 사진을 찍어봤을 때 정수리 모발이 더 없어 보이죠. 이런 경우는 남성형 탈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탈모가 아무리 심한 사람도 뒤통수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뒤통수는 남성형 탈모의 그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머리 숱이 다 차이가 있고, 그 사람마다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그 뒤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통수 사진 대비 많이 빠져 있으면 탈모고, 아니면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딱 봐도 정수리 부분 뭔가 휑해 보이는데 뒤통수랑 정수리 부분 사진을 찍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없는 거고, 이러한 사람들은 남성형 탈모에 대한 치료를 해도 똑같을 거고, 치료를 안 해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이게 남성형 탈모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증이라는 것이 진단이 되면 남성형 탈모에 대한 치료를 하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리미트 포텐셜님께서 되게 답변이 많아지시는, 되게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가 청정지역이자 사각지대인 셈이군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라는 그 나쁜 놈이 이제 오는데, 그 나쁜 놈이 이제 뒤통수는 사각으로 인식을 해서 거기는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비교 진단 수단으로 딱일 듯 맞아요. 실제로도 학문적으로도 그쪽 부분은 그 안드로겐, 그 남성 호르몬의 그 독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남성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전공의 때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 은사님이죠. 그 이원수 교수님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탈모가 어떠한 그 케이스일 때 어떠한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게 예후가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인지, 사실 이 답글이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사진도 업로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탈모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게 참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뭐 실제로 또 여기 뒤에 또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탈모 치료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주사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는 남성은 탈모가 되게 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정말 좋아져요. 그 중에 더 효과가 좋은 거는 그, 그 혈소판 추출물이라 그래서 PRP를 하게 되면 3개월에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이거 효과를 주게 된다라는 그 연구 논문이 또 작년에 그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비교 연구를 해서 이게 아마 탈모 치료에 어느 정도 이용이 이제 널리 쓰여질 것 같은데, 결국 근데 하지만 이게 그 비용이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요. 회당 거의 그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시술이지만, 그래도 그 지속 기간이라든지 비용 대비 효과면으로 봤을 때 효과가 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병원에 있어서는 되게 활발하게 그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탈모 치료를 꾸준하게 하면, 특히나 이러한 제가 뒤에 알려주는 PRP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탈모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분들은 꼭 한 번 정도는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낭주사를 꾸준하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모낭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한 6개월은 저희가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속도를 빠르게 해드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은 잡는데, 한 20대에서 40대, 그 젊은 나이에 그 탈모 환자들은 한 3개월만 해도 확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반응이 되게 좋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6개월, 길면 9개월 정도까지 치료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모낭주사라고 해서 저희가 성장인자라든지 이러한 그 여러 그 주사제를 섞어서 여기 두피에 직접 주입을 해요. 그렇게 보면 4월이 요 날이 4월 20일이고 작년 9월 28일인데 5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그 좋아진 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는데, 그 육안적인 사진으로도 굉장히 모발이 되게 덮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0대 남성 분이에요. 여기가 앞머리 쪽이가 정수리 쪽인데, 지금 보면은 그 모낭주사 6개월 꾸준하게 그 주사를 했을 때 한 4개월 정도? 6개월 꾸준하게 했을 때 모발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모낭에서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수리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는 걸 보고, 이분은 진짜 효과 많이 봐서 지금도 오고 계세요. 이게 작년 8월인데 지금껏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계속 와서 치료를 받고 계셔서 지금은 모발이 되게 무성하게 그 자라나고, 이분은 되게 효과 좋다고 이제 리프팅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계세요. 되게 생각보다 그 탈모가 그 치료가 어려운 것 같지만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남성형 탈모의 치료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 좋을 것 같네요. 여성의 경우에도 되게 비슷해요. 여성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형 탈모 아형 중에 여성형 탈모가 있는 여자분들이 그 치료 반응이 더 그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모낭주사만 꾸준하게 해도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해도 머리카락이 많이 굵어져 있는 거를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족도는 여성분들이 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에 그 탈모, 머리를 자라나는데 좀 영향을 주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조금 떨어질 여지는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더 효과가 좋으세요. 물론 남자분들도 치료 받으시면 되게 효과가 좋으셔서 계속 받고는 싶다고는 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비용이 조금 비용 때문에 약간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 비용에 대해서만 조금만 한두 번만 더 치료하고 이제 끝내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건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치료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성형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 메일 패턴 헤어로스라고 이야기는 남성형 탈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어떠한 모낭 주위의 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효소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애로 바뀌거든요. DHT가 이 바뀐 DHT가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핵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신호 전달을 주면 이게 머리를 빠지게 하는 신호를 주게 돼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차단을 시키는 게 그 남성형 탈모 치료에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 호르몬을 그러면 안 나오게 하면 탈모가 멈춰지냐? 사실 맞아요. 근데 남성 호르몬을 없애려고 하면 저희의 그 남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 고환을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그 방법이 이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보다트와 그 프로페시아, 그래서 두타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 그 두 가지 먹는 탈모약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가 억제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DHT로 변화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탈모의 메커니즘이 신호 전달이 멈추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 먹는 탈모약은 여러 가지 좀 그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물론 3% 안쪽이긴 하지만 이게 보면 남성 호르몬이 탈모 유발을 하는데 너무 앞단계를 억제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DHT가 생성이 안 되면 이게 뭐 탈모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작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욕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문 결과에 따르면 그 기능은 정상이라고는 하는데 욕구도 떨어지고 이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그 빈도수가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타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정도 내성도 생길 여지가 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호소를 해요. 그래서 먹는 탈모약이 실제로 약을 먹어서 머리가 무성하게 자라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글쎄 제 경험에 따르면 한 반 이하? 한 30% 정도인 것 같고요. 먹는 탈모약의 그 기대치는 탈모약을 먹어서 그 유지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는 거를 목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탈모약 그냥 유지요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기타 뭐 다른 우리가 남성형 탈모 치료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요새 나와 있는 치료 방법 중에 굉장히 그 효과가 높고 그리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대규모 임상 스터디를 통해서 이게 그 탈모 치료에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에 딱 들어갔으면 좋긴 했는데 그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치료 방법들 중에 머리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너무 좀 드라마틱하게 나는 성격이 급해서 한 번에 그 치료를 원해 라고 하면 그 모발 이식 수술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탈모인지 실제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탈모면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치료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선생님하고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딘님께서 멋진 강연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신기해요. 비욘디에서는 탈모 제가 색소나 뭐 기타 다른 젊어지는 법, 뭐 예뻐지는 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질문이 탁탁탁탁탁 피부 장벽 이야기하면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엄청나게 질문이 나오는데 탈모는 생각보다 그 관심이 없으세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탈모인들이 의학 채널 비욘디를 잘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의학 채널 비욘디에 있으신 분들이
다 머리숱이 다 풍성하셔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탈모가 너무 심해서 약간 포기를 하신 건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탈모는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저희 병원 벽면에서도 제가 써놓은 말이 있는데, 탈모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벽에다가도 써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탈모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그 치료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그래도 그 거의 정상과 다름없이 좋아질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 이렇게 하시면 무리 없이 이 머리가 빠지는 거를 교정을 하든지, 아니면 교정이 안 되면 그 상태에서 딱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그 탈모를 더 늦추게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병원에 오셔서 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리미트 포텐셜 님께서도 비탈모지만 학술적인 게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 탈모가 일상생활 오프라인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탈모에 대해서는 의학 채널 비욘드에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래도 탈모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도 간혹가다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피부 장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치료를 멈추는 순간 원상복귀 아닌가요? 라고 써니케이님께서 이야기 드렸는데, 치료를 멈추는 순간 바로 원상복귀가 되진 않아요. 치료를 딱 멈추면 그 다음부터 서서히 그 탈모가 조금씩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갑자기 확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돌아오기 때문에, 치료를 멈춰도 어느 정도는 그 올라와 있던 모발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를 꾸준하게 하고, 그러고 먹는 약으로 유지요법을 저는 추천드리기는 해요. 원신자님께서는 비욘디 보고 탈모약 바르면서 머리숱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탈모약을 발라도 성함을 봤을 때는 여성분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여성형 탈모는 사실 바르는 약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르는 탈모약 꾸준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래서 벌써 9시 50분이 됐어요.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담이지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늦게 끝나는 선생님들 되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시 50분에 딱 정확하게 끝내고, 다음 10시에 또 한 10분 후에 또 방송이 또 하는데, 그 방송도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성형 탈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탈모 질환의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원인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남성형 탈모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잉여보이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또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